한류와 혐한 사이의 제일동포, 제트케와 혐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혐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혐한을 이끄는 단체가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약칭 제트케라고 불리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제트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트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제트케가 어떤 단체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트케는 2007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의 목적이 다소는 좀 황당하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제일 한국인 조선인 문제를 널리 일반에 제기하고 제일을 특권적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제일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제특회 회칙 제3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이제 설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모임을 만들 때는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자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이런 것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운 그런 모임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그래서 이 단순한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 모임이다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특회 설립과 특징 중에서 주요 활동과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특회가 하는 주요 활동은 제일 특권을 폐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공부 모임이나 강의원회 집회를 개최한다. 제일 문제의 현상을 조사하거나 연구하고 또 개선책을 강구한다.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제일 문제 제기에 협력한다. 상기 각호 이외에 전조인 제3조, 즉 제일 특권을 폐지하는 겠다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특회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제특회는 기본적으로 네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넷 우익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SNS 등 인터넷 기반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대중 동원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들이 제특회 활동의 주요 내용을 이루기도 한다. 동원하고 그런 것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요소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보수를 자임하는 배회주의를 앞세운 극우 세력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시민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제특회가 주장하는 그 특권에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온라인에 유포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 가운데 제일 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을 침식하는 제일 특권 폐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침식하는 제일 특권은 뭔가? 이 정체불명의 자료는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 이제 특별 영주 자격인데,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 등 이관 특례법에 의해서 인정된 자격이 바로 특별 영주인데, 다른 외국인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은데 제일 한국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니까 특권이다. 명백한 외국인이면서 거의 일본인과 같은 생활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영주 자체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특별 영주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 왜 그 시기에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었나,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죠. 또 하나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선학교는 교육법 제1조, 이게 이제 일명 이제 제도권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교육법 제1조가 정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각종 학교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문부성이 정한 학습 지도 요령을 무시한 민족 교육을 하는 학교가 바로 조선학교다. 그런데 그 조선학교에서 하는 민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은 결국은 반일 교육이다. 그런데 반일 교육을 하는 일본에서 반일 교육을 하는 학교를 두고 그 반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장인 겁니다. 세 번째로 생활보호 우대가 이제 일본을 침식하는 제1특권의 세 번째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생활보호라고 하는 것은 공공한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제1외국인에게도 생활보호가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보호라고 하는 것은 제1외국인 일반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비단 제1동포에게만 이 생활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외국인에게 생활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활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만을 생활보호로 한다면 국민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텐데, 그 가운데 일부를 제1외국인에게도 생활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보다 두터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제1외국인에게도 생활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제1코리안들이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생활보호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보호에 있어서 제1코리안들이 우대를 받고 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통명제도가 또 일본을 침식하는 제1특권의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1조선인 이외의 외국인에게도 이 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됩니다. 생활보호 우대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단 이 통명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제1코리안만 이 통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제1코리안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 통명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명을 숨길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본을 침식하는 정말 제1동포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인지, 이것들 때문에, 이러한 그 요소들 때문에 일본 사회가 그렇게 내부로부터 붕괴되어 갈 만한 그런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특회는 수차례 이제 시위 활동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2007년에 이제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2009년에 칼데론 일가 추방 촉구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칼데론 일가 추방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등록인 상태로 일본에 체류하다가 이제 필리핀 가족이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심사를 한 결과 모든 가족은 다 추방을 하되 필리핀 가족의 딸만 일본에 체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딸조차도 일본을 나가야 된다. 모두 일가 전부 다 추방을 하라라고 하는 반대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 시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2009년에 교토에 있는 조선 제1초급 학교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지고, 2010년에는 도쿠시마현 교조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조선 학교에 대한 기부금을 모으던 교사 노조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또 2012년에는 배우 김태희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 로또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김태희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굳이 한국 배우를 쓰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기업을 위협한 그런 로또 제약에 대한 강요 사건이 2012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한류 방송을 많이 내보내고 있었던 후지 TV 앞에서 한류 편향 방송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각종 혐한 시위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012년 6월 24일 신옥구보역에서 이 혐한 시위가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센징을 모두 죽여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혐한 발언을 넘어서는 거죠. 단순한 혐한을 넘어서 조센징을 모두 죽여라, 뭐 추방해라, 나가라를 넘어서서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가 어엿한 그 연설로 이렇게 대두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심각한 혐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내뱉는 그런 모습이 일본의 그 극우들의 어떤 그 정신 상황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혐한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터넷 공간과 가두 시위 등을 이제 주된 활동의 무대로 삼고 있고, 혐한 스피치를 이제 그 확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서적에 가면은 혐한 서적만을 따로 파는 그런 혐한 서적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혐한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혐한 운동을 이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도 일본에 혐한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혐일 서적이 있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혐일 서적이 없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걸 도대체 왜 읽냐, 그런 걸 쓰면 팔리기는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서 좀 머쓱해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혐한의 재특혜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혐한 시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국 제1특권을 폐지한다, 또 한국에 대한 혐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혐한 다음에 오는 일본 사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단지 한국이 싫다,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가 싫다,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재특혜와 혐한의 그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